여보세요? 아,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 도연이 관리하고 있는 포병대 본부장입니다. 접지른 거 외에는 뭐 크게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 네네. 제가 상상, 네네. 네, 이상이 알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도연 보호자인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신경질 상태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군계일병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좀 다소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김도연 일병 사망 사건인데요. 2024년 11월 25일 육군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김도연 일병은 강원도 홍천군 아미산에서 훈련 중에 안타깝게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당시 김 일병은 무거운 통신 장비와 선임병의 짐을 혼자서 운반하면서 산을 오르던 중에 실족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구조 작업이 지연되고 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소속 부대 지휘관이랑 김 일병 어머님의 통화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저도 들어봤지만 부모로서 마음이 어땠을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토대로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면서 그와 관련된 법적인 부분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사고 당일 오전 10시쯤 김일병, 그리고 중사, 이모 하사, 다른 상병, 운전병 이렇게 5명이 아미산 아래 차를 타고 도착을 했고요. 그런데 가장 최선임자인 중사는 차에 남고 다른 4명이 산 위에 중계소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운전병이 남고 중사를 포함한 4명이 산을 올라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유에 대한 수사가 아마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아무튼 김일병, 이모 하사, 다른 상병, 운전병 이렇게 4명이 산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또 운전병이 다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김일병이 그 운전병의 짐까지 떠맡게 됐고요. 원래 김일병은 자신의 25kg 되는 통신 장비를 운반하고 있었는데 운전병이 운반하던 12kg 장비까지 운반해야 되다 보니까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25kg짜리 가지고 조금 올라와서 내려놓고 다시 내려와서 12kg짜리 가지고 올라와서 내려놓고 다시 25kg 갖고 올라가고 이거를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걸 산을 올라가면서요. 통신병 하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통신장비 이거 메고 가고 하는 거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 당시 상황이 좀 그려지실 거예요. 12시 29분부터 그 작업이 시작되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결국 김일병이 실족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그 사고 당시에는 옆에 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무튼 그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모 하사가 쓰러져 있는 김일병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왜 이렇게 안 오지? 이렇게 하다가 뒤늦게 내려가면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한 시간이 14시 29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또 이상한 게 119 신고가 접수된 게 14시 56분이었습니다. 27분이나 지나가지고 119 신고가 된 거거든요. 그럼 그 27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건 하사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 김일병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래 차에 있는 중사에게 연락해서 이야기하고 부대에 있는 상사 소대장에게 보고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리 군대에서 보고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선조치 후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싶고요. 그리고 구조 과정에서도 혼선이 있었는데요. 군 헬기가 가장 먼저 도착을 했는데 호이스트, 그러니까 부상자를 로프나 체인으로 해서 헬기로 끌어올리는 이 작업이 실패해가지고 복귀를 하고 그 과정에서 산림청 헬기는 또 왔다가 돌아가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소방 헬기를 통해서 구조되었는데 이미 심정지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을 했고요. 부검 결과에 따르면 경추, 즉 목뼈가 부러지고 신장, 그러니까 콩팥이 파열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콩팥 손상에 의한 출혈의 경우에는 골든 아워라고 해서 1시간 안에 처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 강원경찰청은 이모 하사, 그리고 차에 남아있던 최선임자인 중사, 그리고 사고 보고를 받았던 상사 이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형법 제26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아마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느냐 이게 쟁점이 될 거예요. 업무상 과실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걸 말하는데 과실은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을 말합니다. 즉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해서 이걸 예견할 수 있었느냐, 회피할 수 있었느냐 이건데요. 그 판단 기준은 뭐냐?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합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수사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나아가 앞으로 또 이런 유사한 사고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군내에서 사고 예방 교육, 사고 시 취해야 될 조치 이런 교육들이 좀 확실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댓글들 보면 결국엔 본인과 가족 손해다, 군대와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다 군대 입대하면서 보통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건강해라, 몸 조심해라. 그리고 지금 구조적으로 약간 군에서 다치거나 뭐 사고가 발생하면은 어쩔 수 없이 당사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좀 구조로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조금 이제 좀 해소한다고 여러 가지 이제 법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 좀 한참 멀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조치 이런 것보다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무거운 통신 장비를 혼자서 들고 가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혼자서 동떨어져서 또 그렇게 상황이 또 벌어지고 이런 거 자체가 이제 벌어지지 않도록 훈련이나 계획을 짤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